자, 포항의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소식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 결과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어제 아침 태풍 흰남노가 상륙하면서 포항시에 폭우가 쏟아졌고 주변 하천이 범람해서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전체가 침수됐는데요. 차를 이동하라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을 듣고 몇몇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사이에 물이 거세게 들어차면서 잇따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소방이 출동해서 오늘 새벽까지 배수 작업과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실종자 9명이 발견됐는데요. 2명이 생존하고 7명은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들 모두 차량 바깥에 있었고 탑승해 있던 사람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단 살아나오신 분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저도 어제 집에 가서 밤늦게 그 구조되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영상부터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구조되는 영상 2개를 연달아 보실 텐데요. 일단 어제 오후 8시 15분쯤 30대 39살 남성 전 씨가 구조됐습니다.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지 13시간 만에 첫 번째 구조자가 나온 건데요. 전 씨가 스스로 주차장 입구까지 걸어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이 전 씨를 향해서 환호성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 씨는 이윽고 들것에 실려서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그리고 1시간 반쯤 뒤인 오후 9시 40분쯤 50대 여성 주민 김 씨가 구조됐습니다. 이 밖으로 나온 김 씨는 거듭 너무 추워라고 말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한 상태였고요. 2팔로 몸을 꼭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분들이 정말 그 구조가 돼서 나온 직후에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지금 나와 있는 게 10시간, 아마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되는 고립 상태에서 특히 남성 전 씨가 했던 말을 우리가 좀 살아나오신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좀 이렇게 무겁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는 대구 참사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는데 살아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고 그분들에 대해 삶의 기쁨을 또 생각해야 되지만 또 이 사건과 함께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살아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승 의원님도 삼풍백화점 붕괴 직전에 나오셨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방송을 어제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실종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 그 사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구조됐던 또 생존자 김 씨 아들이 이제 있었는 것 같아요. 1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좀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사망한 채로 지금 의식이 없는 채로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또 부부가 발견된 경우가 있어요. 70대 남 씨하고 60대 부인 권 씨인데 두 사람 이제 최근에까지 일을 마치고 봉사활동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이 침수 사고로 이 노부부가 2명 다 이렇게 변을 당했고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긴 채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장례 치르는 거 이런 것들도 포항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실 텐데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단 8분 만입니다. 자, 사고가 났던 지하 주차장이 보신 대로 8분 만에 물에 잠겼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이 저희가 입수를 했죠.
네, 어제 JTBC가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른 아침 6시 37분부터 지하주차장에서 차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하에 주차된 차를 이동 조치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지 몇 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예. 이때도 이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퀴가 반쯤 잠길 정도로 물이 이미 차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로부터 8분이 흐른 6시 45분까지 총 14대가 빠져나왔는데 그 뒤로는 나온 차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잠깐 사이에 지상에 있던 차량이 거의 차체가 덮일 만큼 물이 차오른 겁니다. 8분 만에 이게 제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그 차가 어느 정도 잠기면 경사로로 올라갈 수가 없대요.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누가 잘했건 누가 못했건 그걸 따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서 한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라는 곳이 들어감이 어항 구조가 돼서 뒤로 물이 빠져나갈 수 없어서 물이 계속 차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물이 들어갔을 때 배수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런 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한 번도 비가 왔을 때 자동차 문을 열어본 적도 없고 한 30cm, 40cm 물을 이렇게 굉장히 빠른 물살을 건너가 본 적도 없는데 사실 차의 한 3분의 1 정도의 어떤 물이 차이면 차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니까 절대로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림과 동시에 저렇게 물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면 사람이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혹시나 다음에 앞으로 우리 9월 달에도 태풍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지하 주차장에 차를 꺼내러 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포항의 냉천이 분명히 그러니까 범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더 빨리 주민들에게 그 차를 좀 옮기게끔 했으면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은 진짜 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상 공간은 다 보행 공간으로 뭐 녹지로 조성을 하고 주차 시설을 모두 다 지하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게 진짜 지하 주차장 입구에 무슨 차단 무슨 설치를 의무화하든지 그런 걸 법제화하든지 아니면 지하 주차장 안에 무슨 대피 공간 뭐 설치를 의무화하게 하든지 뭔가 이제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자, 지금부터 좀 드릴 말씀은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 사무실에서 일단 빨리 지금 비가 오니까 차를 빼십시오 이런 방송을 듣고 저분들이 내려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아니다. 만약에 그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왜 방송을 하지 않았냐고 또 나무랬을 것은 뭐 지금 갑론을박이 지금 한창인데 자, 팀장님이 조금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장에서 그쪽에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차가 물이 들어오니까 차를 빼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관리소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미안하긴 한데 저는 도저히 얘기 못한다고 말을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끊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이 관리소에서 말한 게 뭐냐면 주민의 재산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유발한 쪽으로 몰아가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주민도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 난 거는 본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아마 관리사무소한테 책임을 몽땅 물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심 의원님 일단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뭐 우리 뭐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관리사무소장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뭐 사실 제가 이 아파트 앞에 있는 아까 동영상이 우리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제가 봤을 때 바깥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그냥 제가 지금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조금 더 빨리 방송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저 물이 빨리 이렇게 8분 만에 갔는 게 또 하천이 범람했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조기 경보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아까 앵커 말씀대로 도대체 비가 이렇게 오면 기억나시죠? 우리 서초구에 이렇게 칸막이 딱 해가지고 물이 못 들어가게. 그러면 분명히 이제는 지하 주차장밖에 없으면 그 주차장 안에 물이 못 들어가게 하든지 물이 들어갔을 때 배수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지하 주차장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 배수 작업이 90%가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 주차장 공간이 얼마나 이게 넓은지 알 수 있죠. 그 펌프 정말 여러 대가 동원이 돼서 물빼기 작업을 했는데도 하루가 넘어도 이게 완료가 안 됐다는 거 보면 더군다나 이 해당 아파트 정전에 수도까지 끊겨서 모든 주민들이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